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희 영화 미장센의 방점을 이렇게 빛으로 찍어주신 박상옥 조명 감독님께서 지금 잠깐 화장실을 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박예영 배우님을 유정으로, 하은 배우님을 기정으로, 이경 배우님을 희진으로 만들어주신 김현정 팀장 집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콘티를 할 때 제 연출이 정말 이제 멘탈이 막 나갈 때가 되거든요. 네, 정말 믿음직스러운 정대훈 콘티 작가께서 함께 해줘가지고 네, 그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대훈 콘티 작가님도 오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뭐 장소 조명 감독님 마지막으로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분 없었으면 언니 유정이라는 영화를 못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강가미 프로듀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정혜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유정에서 유정을 연기한 박예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유정에서 기정 역할을 맡은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 유정에서 희진 역할을 맡은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영화 같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배우님들도 굉장히 떠시면서 영화 이제 한신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 공개된 영화 보신 소감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제 머릿속에서 글로만 존재했던 언니 유정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자리여서 너무 설레고 긴장되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3일에 첫 상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처음 보는 자리였어서 너무 떨렸는데 두 번째는 좀 낫겠지 싶었는데 더 무서운 마음이 들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영화를 보고서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영화를 봤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동생 기정이니까 언니가 나오는 순간들을 제가 처음 보게 된 거여가지고 언니가 저렇게 마구 뛰어다녔구나 보면서 되게 그 마음으로 언니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일단 영화 내용에 집중보다는 이제 첫 영화를 보다 보니까 되게 떨리고 긴장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서는 저도 제 3자 입장으로 희진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으로 좀 더 몰입되게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데는 두 가지 시점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언니 유정의 이야기로 할지 동생 기정의 이야기로 할지 그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가족 얘기로 보여질 수 있느냐 아니면 10대의 임신 출산 뭐 영화 뮤기 이런 쪽으로 보일 수 있느냐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의 소재들을 조합하는 단계에서 이 이야기의 중심 혹은 이 이야기를 누구의 시점에서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왜 언니 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이렇게 관통하는 사건을 단순히 소재로서만 사용하려는 것보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겪는 언니와 동생과 동생 친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가지고요. 그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니를 통해서 언니가 동생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동생을 통해서 희진이 뭐 또 언니를 알게 되고 이렇게 서로 세 분의 이렇게 삼각관계가
아우러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언니 유정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시나리오 받으시고 이제 맡은 역할들이 각각의 역할이 굉장히 분명한 어떤 감정적인 폭발 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에 어떻게 접근할까, 그다음에 이 역할이 왜 나에게 왔을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 시나리오 받으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역할에 대한 느낌보다 글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어떻다 저렇다 보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감독님의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다.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왜 이런 걸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를 더 알고 싶었고, 얘기를 들을수록 뭔가 이런 말이 웃기지만 약간 진정성 같은 게 더 확실히 느껴져서 유정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또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입체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잔뜩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 겹겹이 잘 쌓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기정이라는 역할을 두고 감독님이랑 같이 미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를 볼 때 기정 역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상에 많이 남았던 건 조사실에서 언니와 나누는 대화들, 둘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책상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것 같지 않은 자매가 책상 하나를 두고 눈을 보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다가왔기 때문에 처음 임하게 됐을 때 그런 즐거움과 설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또 감독님의 영화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희진이라는 역할을 얻게 되었는데요. 희진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도 현실에서도 분명 있는 일이긴 하지만 흔치 않는 일을 겪었고 정말 큰 사건을 겪은 후에 이 희진이의 감정 변화와 또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지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희진이가 되어서 좀 연기를 하면서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제일 매력이 있어서 희진이를 택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 더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객석에서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이따가 마이크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이 영화 캐스팅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화에서는 이 세 여성이 같이 있는 장면이 맨 마지막이 아니면 없단 말이에요. 다 두 명씩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정과 기정이 같이 있든가, 기정과 희진이 같이 있든가, 유정과 희진이 같이 있든가라는 식으로 이제 투샷이 잡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 이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있는 장면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이 두 배우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있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도 캐스팅 하시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보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자매라고 해도 이 자매가 단순히 사이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자매 사이에서도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스팅 뒷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니 유정이라는 시나리오를 2018년, 19년쯤에 썼는데 그리고 21년도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19년도 때에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전년도에 전주에 단편으로 왔었어요. 그게 예영 씨랑 같이 했던 작품이었고 자연스럽게 유정이라는 인물은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예영 씨를 떠올리게 됐고요.
뭐 그 이후에 바로 언니 요정을 못 찍고 더더더라는 단편도 찍었었는데 뭐 이렇게 작업을 두 번이나 같이 해보니까 예영 씨는 뭔가 제 생각보다 좀 이렇게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되게 생각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약간 제가 잘 뭔가를 설명을 못해드려도 찰떡같이 알아주시는 분이란 걸 느껴서 그냥 유정이는 박예영 배우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하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정이라는 인물을 찾으려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제작사 PD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툭 던지고 저에게 이런 배우분이 있어 한번 봐봐요 감독님 하셨는데 이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막 봤는데 당장 만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분 지금 안 바쁘시겠죠? 이렇게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또 너무 그 처음 만나자마자 만남했던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기성이었던 것 같아서 하게 됐고 이경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희진이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많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한 70분, 80분 정도 되는 오디션을 하루에 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오디션을 보고 사실 여기 지금 남아있나? 그 오디션 끝나자마자 태어나서 처음 본 오디션이라서 목소리 출연으로 나오는 배재기라는 배우 와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친구 집에 끝나자마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야 나 이게 오디션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한 분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야 그 너의 느낌이 맞다면은 그분이 맞는 거다. 다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다른 분들 더 이제 생각할 것도 없고 내일 당장 연락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네 조합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어떤 이 언니유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영화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이야기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에서 두 친구의 우정은 보여주지만 임신과 관련된 결정적인 이야기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나리오를 쓸 때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이 났었냐면은 저희 친누나가 조카를 낳았어요. 조카가 태어났고 새로운 생명이 저희 가족에게 생기니까 조카 덕분에 저희 가족 관계도 더 화목해지고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잔뜩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그랬던 건 저희 친누나가 여기 나오는 수진이처럼 조카가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정말 앞이 안 보인다 그러고 온몸이 땡땡 붓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누나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임신과 출산과 생명의 탄생 같은 일이 이게 저는 지금까지 너무 축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귀하고 숭고한 거지만 이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 보면서 제가 말하는 네. 그래서 양이 아버지가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지 뭐 정말로 왜 그랬던 거냐 뭐 아이는 왜 그렇게 됐냐 아니면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 라는 것들의 이야기는 저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그걸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박예원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정이 표현하는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큰 편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대목들이 있고 또 어떤 대목들에서는 완전히 터뜨리는 대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전체에서 이 감정의 파고를 어떻게 유지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다고 느껴지셨던 곳이 어느 부분인지 사실 궁금하네요. 초반에 이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를테면 막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바로 동생한테 달려간다든가 연락을 받고서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표현 같은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네. 사실 계산을 하거나 뭔가 정해놓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기정이와의 관계성에서 나왔던 반응 같기는 해요. 기정이에게 날 것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기정이가 그런 선택들을 했을 수도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기정이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이 그럴 리 없어 야 너 왜 그래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기정이가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언니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언니에게 더 기댈 수 있었던 관계였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앞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뒤에 결국에 터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엔 유정이가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좀 더 참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기정이한테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던가 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고모한테도 화풀인데 되게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가 결국에 가장 가깝게 나오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좀 숨을 쉬는 관계라고 느껴졌는데 그런 고모에게 결국에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 엄마에게 제일 짜증을 많이 낸다는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이 좀 잘 보여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하은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정 같은 경우는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이 훨씬 더 많은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사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기정의 전사나 그런 영화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캐릭터 설정 같은 걸 하면서 상상하신 부분들도 있을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기정이는 보여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속마음이 잘 보여지지 않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더 그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기정이는 일단 외로움이 진짜 많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는 친구. 사실 그 희진이를 대신해서 얘기했다는 그런 거 자체가 저는 뭐랄까요 되게 기정이는 어른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마음속에는 되게 어린 친구가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진짜 어린 아이가 옷장 속에 숨어서 누가 일단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정이를 쌓아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김희경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 보시면서 희진이를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마 다들 헷갈리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서 계속 희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친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말이 언니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진짜일까? 아니면 헷갈리게 만들려는 건가? 친구를 보호하려는 건가? 숨기려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알 수 없는 인물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기하시면서 어떤 본인이 연기한 이 희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는 어떤 애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학교 안에서 제가 희진이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을 했고 또 그거를 기정이가 보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또 기정이가 제 대신 자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몰랐던 부분이었거든요. 기정이가 저한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나와 있지 설명되어 있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기정이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백을 했고 하지만 기정이와 관계가 또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현재의 사이가 소홀해져 있다라는 관계 속에서 저도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죠. 지금 당장 친하지도 않은데 왜 기정이가 나 대신 자백을 했을까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희진이라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 외동이기도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언니 유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정이를 통해서 이제 찾아왔고 이 언니라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다가갔던 것 같아요. 궁금함과 이 기정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시작이 되면서 점점 이 언니를 믿어도 될까? 저 또한 언니를 믿어도 될까?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이게 정말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희진이 또한 그거를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기정의 언니에게 계속 다가갔던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는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몰입감 있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기정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아이 아빠가 있었으면은 혹시 배우님들은 배우로서 그러니까 캐릭터로서 그 아이 아빠한테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서요. 기정이 아이의 아빠. 아니 기정이 아이 아빠는 아니지만 기정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 아이의 아빠가 나타난다면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에게 한마디를 예. 한다면요. 너무 아까 그 포인트가 다시 화가 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장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수가 없네 하면서 화를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아이의 아빠가 또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실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화가 날 것 같아요. 제 동생을 뭔가 책임지지 못하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혼자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복수 시간이 시작되는 건가? 너무 어렵네요. 사실 기정이는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희진이의 어떻게 보면 아이 아빠인 건데 저는 또 감독님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는 했지만 일단 이 아이 아빠의 존재와 아이 아빠와의 관계에 더 치중했다라기보다는 이 아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어리잖아요, 희진이도. 이 어린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에 사실은 충격적이고 놀란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희진이도 희진이를 더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개인적으로 기정이가 뭔가 되게 많은 질문들을 듣잖아요. 계속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이고 그런데 계속 뭔가 입을 옴짝달싹 하면서도 뱉을까 말까 하면서도 못 뱉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말을 마침내 뱉기 전까지 뭔가 말을 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유정이가 산모를 케어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듣고 교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산모가 아이가 남는 것보다는 자기가 남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저도 기정이가 그래서 그랬던 걸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기정의 상황을 상하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의도를 하셨던 건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희진이가 너는 이기적인 것 같, 너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말은 걱정한 언니에 대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너 때문에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한 말이었을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유정이가 결국에 그 임신한 거냐 안 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으니까 그냥 휴가 좀 주세요 라고 소리쳤을 때 되게 기정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내버린 상황이 있었던 건가? 이런 게 연결돼서 이것도 아마 감독님의 큰 그림이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님들께 여쭤보시는 건 줄 알고 어떻게 하죠? 감독님의 큰 그림이 예. 배우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일단 옴짝달싹 못하다 하고 싶었던 말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싶었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 대사가 그쵸, 그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내뱉는 것조차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사가 곧 기정이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는 것일 텐데 그 말하기까지도 기정이는 되게 어렵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고 언니랑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어렵고 네, 그래서 좀 옴싹달싹하지 않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유정이 산모와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보다 내가 사는 게 맞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기정이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기정이의 결정을 암시하는 이런 것인지 사실 그 장면뿐만 아니라 저도 오랜만에 보면서 느끼기도 했고 오늘 다시 보면서도 느꼈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냄새를 맡을 수 있대요 라고 하는 장면인데 후에 기정이가 엄마 냄새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 라는 것들이 오히려 영화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이런 연결점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노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노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저희가 그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세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는 아이가 이 세상에 안 나오는 게 더 나을지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사실 감독님하고 나눈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 말씀도 또 아이가 엄마의 마음으로는 또 누군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없으니까 그래 누군가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하면서 했던 말들인데 되게 많은 장면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감독님?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들으면서 감독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약간 미스터리 구조이기도 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비밀이 해결되고 사건도 해결되고 하지만 그때까지 가는 모든 단계에서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를테면 왜 이 병동에 갑자기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트랜스퍼되어 온 사람이 있는 거지?
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지 같은 것들이 다 마지막에 가야 우리가 왜 이런 설정들이 필요했구나를 꿰어가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이건 왜 이것도 다 의도된 걸까? 이런 거였을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감독님부터 소감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제가 다 생각했던 거는 맞아요. 일단 진심으로 진짜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찍으려고 준비를 할 때 예영 배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있었는데 감독님은 뭐라고 했지? 자기가 이런 영화를 같이 만든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어떤 사람도 혹은 어떤 누구도 영화를 보고 상처받거나 혹은 그러지 않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으면은. 근데 저는 그런 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는 안 돼 있었지만 저도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객 입장으로서 영화를 볼 때 저는 힘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봐주셨으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다소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재밌게 보았죠. 중간중간 이렇게 안 힘들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영화는 관객분들과 함께 해야지 저는 존재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고생해 주시는 관계자분들 전주에서 제 영화를 뽑아주셔서 상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더 스태프들 고맙고 배우들 고맙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 유정을 정말 치열하게 작업했어요. 일단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눠주시면서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셨고 엄청 싸우기도 싸우고 막 상처를 주기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치열했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완성시켜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감독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영화가 될 수 있을지 감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위로도 받으시고 생각보다 따뜻한 영화라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필 아침부터 비가 오길래 오늘 관객분들이 좀 걱정됐어요. 이렇게 축축 처지는 날 영화 보시고 더 힘드실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아무쪼록 더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영화제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비가 와서 운치 있는데 이 생각하면서 또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께도 영화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또 이렇게 꽉꽉 자리 채워서 언니 유정을 함께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촬영이 거의 한 2년 전쯤에 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감독님과 배우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각각의 캐릭터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만큼 이 영화에 잘 담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 여기까지 하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나가신 다음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